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증거관계가 많은지 적은지는 수사하는 분이 판단하면 될 거고, 그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정식으로, 아니 국민이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헌법상 권리 행사해서 고소고발하겠다는데, 수사관도 아닌 그 고소고발 접수하는 당신이 10초 보고서 뭘 판단할 수 있냐는,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덕계위 30번째 시간, 고소고발장 어디에 제출해야 될까? 여러분, 드디어 영상이 쇼츠를 제외한 비디오가 벌써 30회에 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썼는데 어째 영상 숫자보다 구독자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비용에 비추어서 비싼 법률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혹은 어느 정도 법률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게 해결할 수 있던 그런 방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영상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고소고발장 어디에 제출해야 될 건데, 검찰과 경찰의 얘기예요. 제가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검찰, 경찰을 많이 상대하고 있죠. 검찰, 경찰 둘 다 수사하는 데죠. 아마도 우리 근처에 있는 경찰서나 이제 이런 데가 파출소 직원들 더 많을 거고, 검찰청은 아무래도 좀 이제 개수가 적고 또 이제 인원도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고 경찰은 이제 수사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긴 해요. 실제로도 큰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을 통해서 이제 수사가 되고 있고요. 뭐 특수 사건들, 반부패 사건들, 이런 대형 뭐 공안 사건 이런 것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뭐 거물 정치인들, 대형 재벌 기업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역시 대부분 검찰하고 있는 게 많으죠. 그럼 경찰은 뭐 하냐? 경찰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사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1차적으로 주변에서 만나기 쉬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로 민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검찰의 민생 사건의 비율이 적냐? 아니죠.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서 검찰에서 보충이나 2차적인 보완 수사를 민생 사건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고소고발장은 어쨌든 기존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사건을 만드는 절차다 보니까, 이 고소고발장을 그럼 막연하게 검사가 더 똑똑하고 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붙었으니까 더 수사 잘하는 게 아니냐, 내 사건을 더 잘 처리해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고소고발장 내용과 죄명 그리고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경찰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하면 사건이 더 잘 처리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명제로는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힘을 많이 약화시키기 위해서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줄였어요. 검찰의 파워를 낮추고 경찰의 파워를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들은 옛날에는 검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와서 다시 검찰의 권한이 커졌다고 하지만은 1차적인 수사 권한, 고소고발장, 특히 고소고발로 이제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고소고발장 검찰청에 놔도 제출해도 사건이 경찰에 수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받아서 경찰청으로 이제 사건을 이송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고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시라 라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어쨌든 100% 사건은 죄다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한 30% 정도 사건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검찰에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자세한 내용을 봅시다. 잘못 들어갔네요. 자, 검사의 직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림들인데, 이른바 전관 사건들, 전관 판사, 전관 검사, 전관 경찰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좀 알아볼 확률이 높고 내가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직접 제출한다고 하면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알아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건을 검찰청에 제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검찰청법을 보면은 검사의 직무 제4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해 놨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범죄, 부패, 경제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느낌 오시죠? 대형 사건들. 경찰 공무원이나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소 공무원이 범한 범죄, 남목의 범죄 및 사법경제 성취한 범죄 관련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그러니까 다목은 사실상 그냥 새로운 사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연관된 새로운 별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패범죄 뭐 공무원들 어떤 뇌물 먹은 것도 이런 것도 경제범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 해당이 되니까 일반적인 사기 이런 것들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이 고소장 내봐야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그 위임을 대통령령으로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내용을 봐야지 실제로 내가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이 바로 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인데 부패 범죄 또 무슨 별표 1호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의 공정을 치는 불법 부당 방법으로 이익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사무의 공정을 해친다. 뇌물 범죄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 또는 권한남용,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경제범죄. 강제 각분해서 경제시세 치는 불법 부당 방법으로 경제 이익을 손해 도모한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범죄.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 그냥 사기 사건도 일반 사기 사건이 있고 그 편취금액,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법 위반 사기라 그래가지고 더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범죄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들어가는 건 범죄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액수가 큰 다단계라든지 뭐 전청조 사건 이런 것들 액수가 큰 또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사기 범죄, 대규모 횡령 범죄, 대규모 배임 범죄 이런 것들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가능한 경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무고, 도주, 범인은 증거인멸, 위증. 여러분 위증 사건 연루됐을 때 위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위감정 통해 보호범죄 등 국가의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국가가 피해자하는 범죄, 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부정한 범죄. 이게 뭐 공정거래법 관련된 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든지 하여튼 이걸 쭉 봤을 때는 뭐 무고, 도주, 범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기,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이런 것들은 내가 검찰청에 그 잘하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해주기 원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1차적인 수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검찰에 가고 싶지만은 어쨌든 경찰서에 무조건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민사 사건이 있는데 그 상대방 위증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위증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검찰청에 바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항상 검찰청은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검사는 사건을 검찰청 외 수사기관, 경찰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건을 보내야 돼요. 언제? 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부패,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이 접수됐을 경우는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경찰서에 자동으로 이송을 해주니까 내가 약간 체크해야 될 검찰청에 고소고발장 갖고 가도 검찰에서 알아서 사건을 경찰로 보내줍니다. 또한 보시면은 이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검사가 재량으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다른 수사기관 수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검찰의 수사를 원한다 할지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사건을 경찰에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럼 검사가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거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검찰 수사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경찰서들이 아마 굉장히 이제 뭐 서울 송파경찰서, 수원 뭐 남부경찰서, 뭐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택시로 뭐 기본 요금 거리에 있는 곳에는 항상 경찰서가 있겠지만 뭐 상가 노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검찰청은 꽤 가야 돼요.
자, 당장 서울에만 검찰청이 서울 중앙, 서울 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경찰서는요, 그 서울 시내 25개 구 플러스 수서, 어,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의 구에 경찰서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가 그럴 대표적이죠. 강남구에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훨씬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는 경찰 인력이 특히 수사 경찰 인력이 검찰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검찰청에서 모든 사건을 아무리 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거는 검찰 직접 수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려해서 검사가 사건을 경찰에 보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위증 이런 것들 무고 이런 것들 내가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 냈는데 갑자기 무슨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 라고 하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내 사건이 좀 이렇게 약간은 조금 하찮은 취급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뭐 하찮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검찰청에 수사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뭐 담담히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요새는 경찰대 나온 분도 계시고 뭐 변호사 하다가 경찰로 특채되신 분도 계셔가지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검찰보다 못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력이 다 풍부하고 물질적인 자원도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경찰 수사가 더 치밀하고 더 날카롭고 더 빨리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과거처럼 무조건 검찰도 사건을 잘 처리한다는 생각은 저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쭉 가서 이렇게 돼 있고 범죄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인데, 자, 여러분들 가끔 이런 경우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피해를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일단은 어쨌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을 가는데 가끔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를 반려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이가 없죠. 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인데 경찰이 그거를 우리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송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반려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아니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 반려할 수 있겠지만은 경찰은 100%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데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면 내 사건을 누가 처리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때 사회 문제가 됐어요. 물론 뭐 이제 정말 일부 몰직각한 사람들이 막 되도 않는 거하고 계속 동일 내용 반복 진정하고 이게 누가 봐도 죄를 구성하지 않는 민사 사안이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무슨 동네 불쌍한 개를 뭐 지켜주세요 이런 이게 형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런 뭐 존재하지 않은 죄명도 뭐 기본 상해죄 이런 걸 갖다가 고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고소장을 발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정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너무 증거가 불충분하다. 실체적인 판단 해버리는 거예요.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보지 않고서 이게 될까요? 이거 그냥 당사자끼리 한번 합의 잘 해보시오라고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증거관계가 많은지 적은지는 수사하는 분이 판단하면 될 거고 그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정식으로 아니 국민이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헌법상 권리 행사해서 고소고발하겠다는데 수사관도 아닌 그 고소고발 접수하는 당신이 10초 보고서 뭘 판단할 수 있냐를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 제가 뭐라고 해서 한번 난리치니까 접수가 잘 됐고 그 사건은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상대방 그 징역형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증거라는 게 완벽하게 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은 아무래도 수사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가지고 사건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처음부터 완벽한 거였어 그런 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증거 불충분하고 먼저 접수 반려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수사규칙을 보시면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돼요. 사건은 관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일 때문에 경기 광명경찰서에 왔는데 이 사건 고소인인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이 사건의 피고소인 홍길동이는 서울 용산구에 살면은 광명경찰서는 사실 관할이 없는 거거든. 범죄지도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한 장소도 광명이 아니면요.
어쨌든 관할 여부를 불구하고 접수할 수가 있다도 아니고 접수해야 돼요. 그래서 광명에서 받아가지고 용산을 보내든가 서울 강남경찰서를 보내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 규정인데 접수해야 돼. 일단 접수해서 나중에 뭐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면 각하시킨 한이 있더라도 불송치 하나 혐의 없음을 하나인 경우가 있더라도 일단 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 신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돼요. 의무 규정을 만들어둔 이유는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정말 되도 않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범죄수사 규칙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소고발장을 지금은 내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나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어쨌든 고소 대리는 사실은 그렇게 변호사가 많이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어차피 수사기관이 그거는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뭐 증거가 부족하네 이거 판례 따라 좀 안 될 것 같네 당사자끼리 먼저 합의해보고 오시라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면은 이 범죄수사 규칙 47조 49조 들이밀면서 자 법적 근거가 있는 당신 이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당신 직무유기죄로 처벌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들이 여러분들의 고소고발장을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법률 전문가 여러분들 듣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려한다면 일단은 범죄수사 규칙 40조 49조라는 이 조문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대응하시고요. 뭐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어요. 언론에 제보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 각 경찰서의 그 청문감사관실이나 감찰하는 부서의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거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저 경찰관 감찰하고 징계를 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법률도 아니고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갔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검찰에 제출하면 사건이 더 잘 처리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100%가 아닌 대략 30%의 죄명밖에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심지어 윤석열 사건에서도. 그리고 경찰은 100%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일부 몰직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새는 거의 없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고발장에 접수가 돼야 사건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범죄, 경제범죄, 무고도주, 위증, 보호범죄 이런 검찰 수사 개시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범죄를 할지라도 아까 보여준 여기 있죠. 제가 질문 잘못 썼네요. 이게 검사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지만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검사도 할 수 있지만 경찰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검찰에서 하기에는 당장은 좀 어려운 사건이라서 경찰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 사건이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조금 이제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전문적인 그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고려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경찰 수사력이 검찰의 그것에 비해서 결코 못하지도 않고요. 세 번째는 이송들 많이 해요. 이송들 많이 하면은 이게 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찰로 대충 던지는 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권한이 있고 100% 범죄에 대해서 경찰 수사력도 많이 올라갔고 아무래도 쪽수나 인적 무적 자원이 검찰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민생과 가까운 사건들은 경찰에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이 검찰에 있는데 반려되거나 경찰로 사건이 이송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잘 진행하면 됩니다. 요새 경찰관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저도 정말 검사님들 저랑 같이 로스쿨 나오고 같이 공부했던 제가 아는 검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님들 존경하고 검사님들 대부분 검사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아는데 경찰도 수사 잘해요, 여러분들. 이러면 폭행상해 명예훼손 모욕에 그렇게 복잡다단한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그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번에 딱 영장 치고 계좌 분석해가지고 탁탁탁 가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안 나오면 체포도 해오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거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오늘 내용 정리하면은 경찰 수사력을 많이 올라왔다. 혹시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장, 검찰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장 접수 반려하면은 아까 말씀 범죄수사규칙 47조 49조를 근거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 경찰관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선임을 받을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이거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냥 이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바로바로 댓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함께 고민해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